네, 시장은 항상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경기도 그렇고요, 트렌드도 그렇고요. 메가 사이클 시간에 최근의 트렌드 점검하면서 다음 주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첫 번째 볼 내용은 이건 뭐 사이클보다는 이제 이슈일 텐데요. 이것도 크게 보면 뭐 미국의 경제 흐름들도 이런 그 대통령에 따라서 사이클로 가기도 합니다. 트럼프 관세를 7월 9일에서 이제 8월 1일까지 타코 트럼프가 좀 미뤄놨는데 그 시간도 지금 다가옵니다. 그죠? 네네. 그래서 지금 몇 개국이 합의가 됐죠. 영국, 그다음에 베트남,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 세 군데인데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나라 협상이 진행 중인데 과연 어느 수준에서 합의가 될 것인가이잖아요. 네네. 전망과 또 영향 미리 좀 알려주세요. 네, 내려가면 좋은데 내려갈까? 영국이 10%죠. 네. 베트남이 20%, 46%에서 인도가 인도네시아. 죄송합니다. 이 32%에서 19%인가 18% 됐잖아요. 그러면 가이던스가 나온 거죠. 25%가 내려갈 가능성은 있다. 그렇죠. 요거까지 주가는 반영이 돼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내려가냐? 만약 20 이하, 18%, 15%면 뭐 그냥 오케이 하고 갈 것 같고요. 시장에 낙폭량을 안 주고 20%라면은 글쎄요. 다른 여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호관세 말고 뭐 품목관세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려간다면 불확실성의 해소 측면에서 1차적으로는 나쁘지 않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상호관세에 대한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품목관세인데 이제 자동차는 확정이 돼야 되는데 자동차를 아마 내출하면은 뭐 일본이나 뭐 EU가 있기 때문에 우리 혼자만의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고. 근데 제약바이오처럼 엄청 내기가 때 했지만은 영향을 안 주는 이유가 1년 반 정도 지켜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겠다 하는 식이 나왔기 때문에 핵심인 반도체 상호관세가 나오긴 나오더라도 우리 그 제약바이오처럼 시행 시기를 단계별로 차등을 둔다든지 하면은 시간을 번다고 하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그런 건 긍정적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시간 없이 바로 또 3개월 뒤에 뭐 바로 한다. 우리 보편관세, 우리 상호관세랑 비슷하게 25% 한다. 이러면 일시적으로는 주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인사이트가 협의를 잘한다고 해서 관세가 0%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최소한 소위 이제 기본 보편 관세를 깔고 가기 때문에 네. 오늘도 뭐 외신에서 누구 전문가 그런 거 하나 썼던데 네. 한국도 15에서 17인가 뭐 그 언저리에서 결정될 거라는 네.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5%를 낸다고 하더라도 없던 15%, 17% 관세면 우리 경제 뭐 수출주에 영향이 불가피한 거 아니에요? 불가피하죠. 예. 불가피한데 그럼 주가 레벨이 그걸 어느 정도 갖느냐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한 게 25% 이하가 확정이 되잖아요. 네. 그럼 주식시장은 빠르게 이미 지금 그런 분위기가 그렇죠. 있고 있는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가 계산을 하는 장사로 바뀝니다. 그렇죠. 자동차는 이미 계산이 나왔죠. 뭐 10조 한다는데 다른 거는 계산이 안 나왔잖아요. 그 계산이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아마 하면은 4, 4분기부터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애널리스트들이 내년도 전망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관세가 확정되고 나서 움직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 금리 인하인데 미국 금리 인하는 9월도 반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반반 언서틴티가 있는데 미국 시장을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정도로 강하면은 오히려 나쁘지 않은 건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 금리 인하가 해주는 것이 저희한테 좋거든요. 유동성 장세에서. 근데 반반이니까 결국은 뭡니까? 관세 확정되면은 실적 장세, 계산 들어간다. 근데 품목이 전가시키기 쉬운 종목이 있고 전가시키기 어려운 종목이 있죠. 자동차는 전가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화장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낮으니까 뭐 15% 정도면 반반 나눠 갖게 하면은 전가시키면서 물량으로 갈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것 때문에 품목별로 실적에 대한 전망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워지는 메저먼트 시대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25를 처음에 이제 협상용으로 냈으니까 그거보단 낮아지겠죠. 네네. 이제 뭐 16이든 18이든 뭐 그 정도로 이제 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선방했다 이렇게 할 텐데 그 영향은 실적의 부분들을 분명히 좀 따져봐야 되는 거죠.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는 이런 미국의 금리나 관세 조치보다도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제 상법 개정안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새 정부의 자본시장에 대한 정책인데 상법 개정안 1차안이 통과를 됐고 이제 자사주 소각 등을 포함한 또 추가적인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거죠. 관련돼서 그러면 뭐 지주사나 뭐 이런 쪽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느끼면 주가는 조정받을 어떤 여지가 있다는 게 요즘 매치사의 조정받기 이전부터 얘기 나왔던 건데요. 한마디로 더 세지는 않더라도 기대에 충분히 충족시키지 않으면 주가는 노이즈에 시달릴 수 있고, 그러면 비록 유동성 장세라고 하지만 투자가들이 발을 빼거나 이익 실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요즘 매치사에 오늘 포함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지주사가 덜 빠지거나 버티는 것은 지주사는 밑에 자회사들의 모멘텀에 의해서 가는 주식도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좀 덜하고요. 증권이나 은행주는 상당히 의미가 다르게 와갈 수 있죠. 그래서 배당 분리 과세를 확정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기타 세제도 중요한데, 얼마 전에 나온 그 발의 안 된 중에서 아직 확정 안 된 거죠.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뭐 좋아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자사주를 많이 가지는 거 기존 거 말고도 새롭게 자사주를 하게 되면 이거를 의무적으로 소각을 한다라는 것까지 기대가 있었는데 빨리 해두셨습니까? 6개월, 1년.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쉽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발의안 중에서 제일 최근에 나온 발의안은 3년까지 유예를 줄 수도 있는 그런 발의안을 내온 게 있어서 그게 실망의 트리거가 된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저께 나온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부족함이 나오면은 좀 머뭇머뭇하고 이익 실현이 빨리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증권과 은행주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미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주도 증권도 은행도 각각 다른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적인 모멘텀이 있거나 아니면 개별적인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거나 너무 싼 건 없죠. 아직 덜 올라갔거나 이런 게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똑같이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우리 시장에 또 관심 있는 이슈라 트렌드로 넘어가 볼게요. 반도체죠. SK 하이닉스가 뭐 시장의 대장주였는데 외국계 리포트에 흔들리고 있는 국면인데요. 먼저 글로벌 반도체 업계 동향부터 보겠습니다. ASML하고 TSMC가 마침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어땠죠? 네, ASML은 실적이 좋았습니다. 네. 가이던스가 아니고 그 수주 받은 물량도 좋았습니다. 근데 가이던스가 조금 미스했어요. 근데 가이던스 미스하면서 얘기한 코멘트가 중요합니다. CEO가 와서 우리 관세 때문에, 그 유럽이잖아요. 유럽의 상호관세가 30%, 네, 30%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관세가 확정되면 8월 1일부터 그거 전망을 조금 그 영향을 받아서 내년도 전망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런 톤 비슷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미리 많이 올랐거든요. 한 50% 바닥에서. PER도 30배 가까이 되니까 그동안 오른 거에 한 3분의 1 정도를 토해내서 4분의 1, 10% 가까이가 그저께 빠지고 오늘은 덜 빠졌는데 그 정도입니다. 근데 ASML이 특수하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장비이기 때문에 이 관세 영향에 대해서도 좀 민감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다른 장비보다 좀 많이 올라간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ASML보다는 시장을 대표하는 건 어제 발표된 TSMC죠. TSMC는 어떻게 나왔어요? 좋았습니다. 순이익 기준으로 61% 전년 대비 올랐습니다. 사실은 얘네들은 매달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일주 전에 6월 달 매출, 그러니까 2분기 매출은 다 알려졌어요. 근데 순이익은 몰랐는데 순이익은 잘 나왔고요. 중요한 거는 올해 전체 매출 성장률에 대한 TSMC를 좀 자료 좀 바꿔주세요. 네, 지금 TSMC 말씀하고 계시니까. 네. TSMC는 한마디로 올해 매출 성장률에 대한 전망을 기존에 한 20% 초중반 정도 잡은 것 같은데 이번에 30% 높였어요. 올해 전체 매출 전망을 높였다는 겁니다. 3나노, 그다음에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런 쪽의 성장률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인 TSMC 주가도 많이 올렸고 3% 이상 올라갔죠. 엔비디아나 다른 쪽에도 긍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국내 투자자들은 ASML이나 TSMC가 궁금한 것이 아니고 SK 하이닉스 아닙니까? 어제 외국계 리포트에 따라 충격을 받았는데 그 논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뭐 우리 리서치 센터장도 하시지만 반도체 애널리스트 하셨잖아요. 네네.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IT 반도체주는 펀더멘틀이 아니더라도 하루 또는 2, 3일 사이에 10% 이상 빠지는 것이 아주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많이 올라서?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하면서 기억을 해드릴게요. 작년 7월 말 8월 초에도 한 3일 정도에 14%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4월 달 들어와서는 두 번씩이나 3일 14% 빠져서 $100 이하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둘 다 작년 7월 말 8월 초에 뭐죠? 엔캐리 트레이드 맞아요. 4월 달은 관세 때문에. 딥시크 아니에요? 관세였구나. 이 매크로적인 이슈는 펀더멘틀하고 근본적 관련이 없죠. 결국은 다 올랐어요.
근데 어저께 하이닉스는 좀 다른 이슈가 있는 거죠. 딥시크 잘 말씀하셨어요. 1월 27일 날 엔비디아가 하루에 14%가 빠졌어요. 17%. 네. 17%가 빠졌습니다. 근데 그거는 회복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결국은 한 달 뒤에 다시 올라왔어요. 뭐냐? 펀더멘털의 이슈는 매크로가 아니고 경쟁자가 의미 있게 올라왔을 때의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어저께 하이닉스는 그런 거랑 비슷하다 볼 수 있는데 하이닉스 빠진 거는 골드만삭스가 표면적으로 투자 의견을 낮췄습니다. 근데 전제가 뭐였습니까? 공급 초과인데 공급 초과는 어떻게 늘어나는 겁니까? 수요가 줄거나 공급이 느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AI 수요가 늡니까 줍니까? 그 하이닉스 자료 좀 바꿔주세요. 네. 하이닉스 보면서 얘기해. 9페이지, 8페이지 얘기하면 네. HBM이 초과라고 얘기했는데 초과는 뭐죠? 공급 초과는 공급이 늘어나는 건데 수요가 주는 게 아니라 수요가 안 줄지 않으시고 AI가. 그러니까 그렇죠. 누군가 공급은 3명이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그럼 전자가 뭐야 돼요? 공급 초과를 하면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엄청 잘 된다는 전제가 깔지 않고서는 공급 초과를 얘기하기가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만약에 골드만삭스의 그런 의견대로 내년도에 HBM이 공급 초과, 삼성전자에서 일어나면은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10%, 20%. 그러면 이게 하이닉스한테 연결돼요? 삼성한테 연결되죠. 그거 제가 계산한 게 있는데 한번 볼까요? 하이닉스의 공급 초과가 일어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하이닉스, 여기는 안 적었는데 잠깐만. 하이닉스가 1년에 그 HBM에서 매출하는 게 있고 270억 불 있고요. 삼성전자가 한 170억 불 정도가 내년도에 예상됩니다. 네. 그 중에서 옛날 제품 HBM3E가 가격 하락에 영향을 받을 거고 새로운 신제품은 영향을 안 받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과거 HBM3E 가지고 비중을 계산하면은 결론적으로 10% 하면은 하이닉스 내년도 이 컨센서스 40조에 대비했을 때 5에서 10% 정도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거의 극단적 그 영향을 어저께 바로 받은 거고요. 그럼 삼성전자도 한 5%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어저께 삼성전자는 안 냈죠. 왜? 이재용 회장님이 풀려나서 아니면 엑시노스 그 파운드리가 네. 휴대폰이 잘 팔리면 거기 들어가는 AP가 다 파운드가 좋아진다? 여러 시나리오 있지 않습니까? HBM 아까 3, 4가 아직 콜이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기대가 좀 선반영돼서 삼성전자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레벨에서 하이닉스가 더 빠진다는 거는 하이닉스의 극단적인 나쁜 경우만 본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가격이 10% 20% 빠져서 이익이 한 10% 빠진다 하면은 그 제품 가격이 20% 빠지는 HBM3를 삼성 하이닉스가 네. 계속 생산할까요? 새로운 작품으로 프로덕트 믹스를 바꾸겠죠. 더 좋은 제품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수급이 비어있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기 때문에 고스란히 이론적으로 10%까지 빠질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뭐 삼성을 롱하고 하이닉스 숏하고 이런 분위기에 수급적인 게 되면은 실제 하이닉스가 좀 더 빠질 수도 있고 그렇죠. 삼성이 더 오를 수도 있는데 펀더멘털적으로는 그렇게 분리돼서 계속 간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HBM4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의 궁극적인 네.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제가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제자로 인해서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기 전과 후가 달라진 거 없다. 그잖아요. 우려를 반영하더라도 어저께 일시에 거의 다 반영했다. 그러니까요. 제 말은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그죠. 달라진 건 그거 오버 서플라이 여부는요. 9월 달 이후에 알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오버 서플라이는 뭐냐면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는 게 HBM 있잖아요. 이 짝꿍이 뭐죠? GPU가 있는데 엔비디아가 GPU 생산을 잘 못해요. 근데 여기는 HBM 준비됐어? 그럼 준비된 게 헛거가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3, 4개월 전에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블랙웰이라는 그렇죠. GPU가 생산이 본격화되는 9월달, 10월달 대봤을 때 진짜 오버 서플라이. 그때는 기술적 문제였고 수요의 문제가 그러니까 아니라 그죠? 수요가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면 삼성전자가 HBM4를 엄청나게 잘해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비해서 지금 30%밖에 안 되는데 이게 비중이 60% 이상을 올라간다는 어떤 뚜렷한 방향이 있어야지 이게 말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의 사실은 이제 이 주가를 판단할 때는 실적과 이런 거 하지만 현재 레벨 주가 수준까지를 이제 녹여내야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 전략은요? 그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삼성 좀 더 갖고 있어도 됩니다. 근데 아까 펀더멘털적으로 그게 뚜렷하지 않으면은 뭐 중국의 H2O 이런 거 가지고 7만 원 안착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저께 삼성 하이닉스가 빠진 이슈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이닉스 버린다 생각하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사면 안 돼요. 같은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도 7만 원 안착하는 건 자기가 잘해서 가는 게 있어야 된다. 지금 자기가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고 저는 안 산다는 거고요. 하이닉스 입장에서 27만 원에 더 20 빠지잖아요.
내년도 어닝이 아까 고르만삭스처럼 이익이 한 10% 빠져서 그 기준에 했을 때 PER 6배를 치면 24만 원이고요. 7배를 치면은 그게 아마 28만 원 정도, 2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7만 원, 24만 원 가치기 때문에 주가가 더 빠지면요. 아마 살려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아마 밸런스 있게 가는데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삼성하이닉스. 만약에 HBM의 공급이 많아져서 이게 수월해서 하면은 누가 이득입니까?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콤의 이득이에요. 차라리 미국 주식이 사는 게 나아요. 만약 삼성하이닉스가 이렇게 싸운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삼성하이닉스 둘 다 업사이드는 제가 봤을 때는 10% 이내고요. 그거 수혜가 진짜 절로 가면 네. 미국 주식 사든지 빠졌을 때 하이닉스 사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반도체 얘기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소부장들은요. 소부장도 조금 꿈틀거리는 기운은 있거든요. 근데 말씀드리는데 삼성 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벌어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삼성은 돈을 아직 못 벌기 때문에 많이 투자가 늘리기가 어려워요. 그건 삼성 계열은 투자 물량으로 가면 안 되고요. 하이닉스는 HBM 수요가 좋으면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주가에 반영이 돼 있어. 그래서 둘 다 뭐냐? 그거 다 필요 없고 기술력이 있고 턴어라운드 되는 주식을 사야 됩니다. 소부장 중에서 턴어라운드 되거나 그 삼성 하이닉스 기대지 않고 갈 수 있는 거는 PCB 업체가 괜찮습니다. 네. 다이렉트로 구글이나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이스페타시스 주가 좀 미리 반영된 측면이 있죠. 최근에 대덕전자 턴어라운드 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지면 합니다. 이런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다이렉트가 아니고 예. 이거 가는 거고 또 하나는 기술적으로 변화가 하는 회사 유진테크,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어텐션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부장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스페셜리스트 예고할게요. 김한진 박사님 모시는데요. 그러니까요. 관세 관련된 얘기 오늘도 했지만 이게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노이즈를 또 주는 그런 흐름들이고요. 코스피도 3,200에서 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매크로 변수들 점검하면서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가사이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